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어느 오후 복자는 손잡이가 다른 가방을 끌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드넓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죠. 여든이 코앞인 나이에 서울살이라니. 복자는 문패에 박힌 아들 정민의 이름을 한참 바라봅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수연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색함이 잠시 흘렀고 수연은 복자의 손을 살며시 잡아 이끌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워낙 바빠서 지훈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정말 살았어요. 복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로 바쁜 건 이해했으니까요. 할머니로서 손주 지훈이를 돌봐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왔다. 현관에 서 있자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6살 지훈이가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뛰어옵니다. 복자의 마른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안기는 손주를 보자 가슴이 따뜻해졌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복자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 불과 넉 달이 지났을 뿐인데 키가 훌쩍 자란 것 같습니다. 순간 지난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졌죠. 첫날은 정말 좋았습니다. 정민은 어머니를 위해 삼겹살을 구워주었고 수연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어설프게 고기를 뒤집는 모습을 보며 복자는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죠. 3대가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는 따뜻함이 넘쳐났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민이 소주잔을 들고 말합니다. 복자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이렇게 다 잘 사는데 뭐가 서운하겠니? 내가 뭐 바라는 게 있나? 그날 밤 복자는 작은 방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내어준 방은 비록 좁았지만 깨끗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지훈 돌봄만 부탁했던 수연의 요청이 점점 늘어갔죠. 어머니, 이거 그냥 간단한 거예요. 설거지 좀 해주실래요? 아침 식사 후 수연은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복자는 별 생각 없이 그러마했죠. 그런데 다음 날은 빨래였고 그 다음 날은 청소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제가 요새 일이 너무 많아서. 수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복자는 무언가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복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아니라 이 집의 가사도우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나는 잠깐 손주만 봐달란 말에 올라왔지. 그런데 그 잠깐이 어느새 내 하루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지훈이 깨기 전에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죠. 그리고 돌아와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식사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지훈이를 데리러 갑니다. 저녁에는 또 식사 준비에 뒷정리까지 내 시간은 어디에도 없어졌습니다.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지훈이가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죠. 더는 내 집이 있던 시골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매일은 복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복자는 일찍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새 식구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죠. 문득 달력을 보니 서울에 온 지 2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서 집안일을 도맡는 가사 도우미로 역할이 바뀌어 있었죠. 어머니 잠깐만요. 수연이 분주하게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고 옷차림도 달랐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발리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일주일 정도요. 어머니가 지훈이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복자는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지훈이를 돌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수연은 복자의 표정을 살피더니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물론 집안일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훈이만 챙겨주시면 되니까 저 이거 진짜 중요한 여행이라서요.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나는 지금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인가? 며느리에게 나는 그저 손주를 봐주는 도우미일 뿐인가? 정민은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와 짧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갑작스럽게 이런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연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이라서요. 복자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차피 서울에서 할 일도 없었고 지훈이와 함께 있는 것은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여행을 떠난 다음 날 복자는 지훈이와 단둘이 아파트에 남겨졌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죠. 아침에 일어나 지훈이에게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렸죠. 다만 저녁에 지훈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복자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오랜만에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수 있었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지훈이가 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손주의 보드라운 볼에 잠시 손을 얹고 그 작은 숨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할머니 사랑해. 잠결에 지훈이가 중얼거리면 복자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와 서운함이 사라졌죠. 손주의 사랑 하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고 수연과 정민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복자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국과 밥을 준비해 두었죠. 지훈이는 이미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셨어요. 수연은 새하얀 얼굴로 돌아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복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더 묻어 있었죠. 엄마 덕분에 진짜 힐링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복자는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단 한마디의 감사 인사도 정민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죠. 수연의 말에는 복자의 수고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보다 자신의 여행이 즐거웠다는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밥 먹어야지 차려놨어. 복자는 짧게 말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차려진 음식이 있었지만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을 생각도 않고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피곤해서 씻고 싶은데 혹시 설거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복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일주일 내내 혼자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는데 하루 더 하는 건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연은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정민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복자는 문득 정민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바쁘면 오늘은 간단히 시켜 먹지 그래. 정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방에서 나온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치요, 여보.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죄송하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복자는 그저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복자는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써온 작은 비밀이었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 빈 종이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를 돌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그저 이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나의 존재는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인가. 복자는 더 이상 쓰지 못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4월의 어느 맑은 날 아침 복자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봄의 따스함을 전해주었죠. 오늘은 복자의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복자는 침대에 앉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누가 기억해줄까 하는 기대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저 평소와 같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수연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려입은 차림새가 눈에 띄었죠.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오늘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해요. 수연은 씩씩하게 말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복자는 말없이 바라보았죠.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수연이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냉장고에 케이크 사뒀어요. 오늘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수연은 마치 중요한 일을 깜빡 잊었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복자의 가슴이 살짝 들썩였지만 이내 가라앉았죠.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그저 의무처럼 느껴지는 말투였으니까요. 고마워, 바쁜데 신경 썼네. 복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죠. 지훈이 아침 먹이고 유치원 보내주세요. 저는 워크숍이라 좀 늦을 거예요. 아, 남편도 오늘 회식 있다고 했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초코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마치 의무감으로 사다 놓은 듯한 작은 크기의 케이크를 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의 생일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날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한 번도 직접 생일상을 차려주지 않았던 며느리. 그저 케이크 하나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지훈이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하루 복자는 집으로 돌아와 홀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점심도 혼자 간단히 먹었죠.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훈이를 데리러 가는 길 복자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5자식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죠. 항상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혼자서 묵묵히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를 샀죠. 아마도 오늘 밤엔 혼자서라도 생일을 기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급한 회식이 생겨서 늦을 것 같아요. 생신 축하드려요. 주말에 같이 식사해요. 복자는 담담하게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작은 케이크가 복자의 마음처럼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뛰어왔습니다. 작은 손에는 색종이로 만든 카드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유치원에서 만들었다는 생일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복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우리 지훈이가 기억해줬네, 고마워. 복자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유일하게 진심으로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준 사람이 6살 손주라니. 기쁨과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할머니 케이크에 촛불 켜야 하는데 지훈이가 케이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문방구에서 산 촛불을 꺼냈습니다. 지훈이의 작은 손이 촛불을 케이크 위에 꽂았죠. 이제 불 붙여야 해요. 복자는 성냥을 그어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두운 주방을 밝혔죠.
지훈이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그리고 촛불 꺼야 해요. 복자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내 소원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평생 다른 사람들의 행복만을 소원해왔던 복자는 오랜만에 자신의 행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항상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순간 복자의 마음속에 분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할머니로, 며느리로가 아닌 그저 한 사람 김복자로 살아보고 싶다. 촛불을 끄고 지훈이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복자의 마음은 이미 먼 곳을 향하고 있었죠. 지훈이를 재운 후 복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죠. 이젠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그 대가가 어떤 것이든. 내 남은 인생은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진정한 나로 살고 싶다. 더는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히 나로 살고 싶다.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리라. 지훈이가 아쉽고 정민이 걱정되겠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인 가방을 끌어냈죠. 천천히 옷가지를 개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어야 할 시간. 복자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죠. 나이 75에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삶이기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복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복자는 짐을 다 꾸리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남길 마지막 인사를 적기 시작했죠. 어둠이 깊어진 새벽 복자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 복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저녁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침대 밑에서 꺼냈죠. 평생 모아온 옷가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긴 가방은 의외로 가벼웠죠. 복자는 방문을 살며시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훈이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문을 조금 열어 지훈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천사처럼 곤히 잠든 손주의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준비해둔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오랫동안 모아온 통장도 함께였죠. 복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안녕이라고 말할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것이 자유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고맙단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편지에 적은 마지막 인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에 후회는 없었지만 지훈이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도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복자는 고향으로 가는 표를 끊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이 생각났죠.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버스를 기다리며 복자는 지금쯤 아들 내외가 일어났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당황스러워할 테지요. 정민은 어떤 표정으로 편지를 읽을까? 수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정민의 집에서는 수연이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죠. 하지만 식탁 위에는 음식이 아닌 하얀 봉투와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안 계세요. 수연은 급히 정민을 깨웠습니다.
정민은 잠에서 깨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죠. 그리고 식탁 위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자의 단정한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죠. 고맙단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정민아,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내가 있어 불편했을 텐데. 이제 걱정 말거라. 지훈이는 잘 키워라. 그동안 모아둔 돈이니 지훈이 학원비에 쓰렴. 찾지 말아다오. 나도 이제 나를 찾아보련다. 정민은 말없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죠.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수연의 말에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자의 방으로 가보니 옷장은 텅 비어 있었죠. 이불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방을 보며 정민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뭐 서운한 일 있으셨어요? 수연이 물었지만 정민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죠. 늘 곁에 계시던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생일날 회식을 핑계로 함께하지 못했던 일, 아침마다 차려진 밥상을 당연하게 여겼던 일, 어머니의 손길을 그저 받아만 왔던 지난 시간들. 지훈이 깨우세요. 유치원 늦겠어요. 수연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먼저 현실적인 문제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이미 어머니를 찾아 헤매고 있었죠. 어디로 가셨을까? 어떻게 지내실까? 갑작스러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복자는 고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나무와 들판. 이제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시골 마을에 도착한 복자는 친구 영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생을 함께 자라온 친구 영자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죠. 문을 두드리자 반가운 얼굴로 영자가 나왔습니다. 복자야, 갑자기 웬일이야?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복자를 맞아주었습니다. 짐 가방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좀 이따 갈게. 내 집도 봐야지. 복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복자의 단호한 표정에 더 묻지 않았죠. 오랜 친구였기에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비어있던 집에 들어서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복자는 창문을 활짝 열고 빗자루를 찾았죠. 오랜만에 내 집에서 하는 청소라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쯤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반찬 그릇을 들고 있었죠. 여기서 뭐하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영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온다. 먹을 거 가져올게. 영자가 떠나고 복자는 오랜만에 혼자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죠.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행복이구나 싶었죠. 서울에서는 정민이 어머니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어요. 경찰서에도 연락하고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정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계획적으로 자취를 감춘 것 같았습니다. 아마 고향으로 가신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모르실 테니까. 수연의 말에 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자가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골집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내일 고향에 가봐야겠어.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 내용이 계속 맴돌았어요.
찾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어기는 것이 맞는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훈이는 할머니의 부재를 크게 느끼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준비해둔 따뜻한 밥과 국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허둥지둥 차려주는 아침을 먹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와요? 지훈이의 물음에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언제 돌아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수연은 문득 그동안 복자에게 의존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일부터 지훈이 돌봄까지 모든 것을 당연하게 맡겼던 시간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고향 마을에서는 복자가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을 정리하고 마당에 잡초도 뽑았어요. 옛 기억이 담긴 공간을 하나씩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은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복자의 새 출발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영자였어요. 영자는 복자의 둘째 딸로 같은 마을에 살며 어머니를 늘 걱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된 영자는 복자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복자는 서울로 올라갔던 거죠. 이제 어머니가 돌아왔으니 영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내려오시고 영자는 복자의 갑작스러운 귀향이 걱정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은 했지만 복자가 말하기 전에는 먼저 묻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강인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자존심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 복자의 대답에 영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아침 반찬을 들고 와서 어머니를 돕고 집안 정리도 함께 했습니다. 딸의 정성이 복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복자는 마당의 작은 텃밭을 정리하며 문득 생각했어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지금껏 한 번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을 위한 삶이었으니까요. 뭐가 좋을까? 복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리였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솜씨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해볼까? 복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시골 장터에 반찬 가게가 많지 않았기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솜씨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영자가 찾아왔을 때 복자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반찬 가게요? 좋은 생각인데요. 영자는 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먹어온 어머니의 반찬들은 늘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게다가 영자도 식품 관련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함께하면 더 잘 될 거예요. 영자의 제안에 복자는 고마워했어요. 혼자서 시작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영자는 젊은 세대들의 취향도 잘 알고 있어서 메뉴 구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복자와 영자는 일찍 장에 나갔습니다. 필요한 재료들을 사고 가게로 쓸만한 공간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마침 시장 입구에 비어있는 작은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세도 그리 비싸지 않아 시작하기에 좋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시작해볼까?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평생 아껴 쓰며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받은 보험금의 일부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작은 규모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해야지. 복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영자와 함께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적고 메뉴도 구상했습니다. 평생 가족들에게 해주었던 음식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반응이 좋았던 반찬들을 떠올렸어요. 다음 날부터 복자와 영자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게 청소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집기들을 구입했어요.
간판도 달았습니다. 복자 할매네 반찬 가게 단순하지만 정감 있는 이름이었어요.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영자의 걱정 어린 물음에 복자는 미소로 답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 힘든 줄 몰랐어요. 더구나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즐거움이었습니다. 마침내 개업하는 날 복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와 장아찌 몇 가지 간장게장과 멸치볶음 도시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시골 반찬들이었어요. 영자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가게를 꾸미고 SNS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통 요리법과 딸의 현대적 감각이 만나 시너지를 냈어요. 두 세대가 함께 일하는 모습 자체가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다 들르는 동네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복자의 음식을 한 번 맛본 사람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특히 복자만의 비법으로 만든 깻잎장아찌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처음이에요. 한 손님의 말에 복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새로운 기쁨이었어요. 그것도 돈을 받고 파는 음식이라니.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복자의 반찬 가게는 마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말에는 인근 도시에서 오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손수 담근 장아찌와 젓갈은 금방 동이 날 정도였어요. 이제 재료를 더 사와야겠네. 복자는 기쁜 비명을 질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영자도 어머니의 성공에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활기찬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복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복자가 물었어요. 젊은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음식 프로그램 작가인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복자는 놀랐습니다. 방송국에서 자신의 작은 가게를 찾아오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영자가 만든 SNS 계정을 통해 복자의 반찬 가게가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맛보기 힘든 정성 가득한 시골 반찬이라는 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예요. 이렇게 복자의 인생 2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솜씨와 정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더구나 딸, 영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복자의 반찬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전국 맛집을 찾아서라는 인기 프로그램의 촬영이었어요. 복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반찬들이 인터넷에서 화제라고 들었어요. 비결이 무엇인가요? 리포터의 질문에 복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저 정성을 다해 만드는 것뿐이지요. 내 가족에게 해주던 그대로 만들고 있어요. 복자의 소박한 답변에 제작진도 감동했습니다. 카메라는 복자가 새벽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았어요. 딸 영자와 함께 일하는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일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영자에게 묻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새 출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는 거죠. 저도 함께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방송은 다음 주에 나갈 예정이었어요. 복자는 촬영이 끝난 후에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방송에 나온다는 사실이 아직은 실감나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거예요. 영자의 말에 복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들 가족이 생각났어요. 지훈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텔레비전을 보게 된다면 자신을 알아볼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정민의 가정이 복자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수연은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지쳐갔습니다. 지훈이는 매일 할머니를 찾았고요. 여보,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베이비시터라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익숙해져 있어 낯선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복자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정민은 고향집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아마도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친 표정으로 퇴근한 수연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늘의 맛집은 시골에서 찾은 보물 같은 곳입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담긴 복자 할매네 반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수연은 귀에 익은 이름에 고개를 들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분명 시어머니 복자였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여보, 빨리 와보세요. 어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황급히 부른 소리에 정민이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화면 속 복자는 활기찬 모습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영자가 함께 했습니다. 누나도 같이 있네요. 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자가 복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어도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다. 지훈이가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복자의 모습을 보고 반가워 뛰어다니는 아이의 모습에 정민 부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지훈이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꼈습니다. 방송에서는 복자의 이야기를 계속 전했어요. 나이 75에 새롭게 시작한 인생 이막 가족을 위해 살다가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노인의 이야기에 많은 시청자가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복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일 어머니를 찾아가 볼게요. 정민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생활의 어려움을 직접 겪으며 복자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일찍 일어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방송에서 본 가게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3시간을 운전해 마침내 복자의 반찬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정민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앞에는 복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자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지만 어쩐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왔구나. 복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반가움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있었어요. 아들을 보니 지훈이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정민은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뒤에서 영자가 나왔습니다. 동생 왔네. 밥은 먹었어. 영자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 주방으로 향했어요. 아들을 위해 밥을 차려주는 것은 어쩌면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복자는 정민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오른 소박한 한 끼였어요. 정민은 어머니의 음식을 보며 그동안의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정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복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힘들지 않았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행복한 일이야.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서울로 다시 모셔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왔지만 지금 보니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복자의 표정에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이는 잘 지내니? 복자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를 많이 찾아요. 텔레비전에서 어머니를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복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훈이를 두고 떠난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언제든 보고 싶으면 데려와.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복자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서울로 모시고 갈 수는 없겠지만 자주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민과의 만남 이후 복자의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방송 효과가 대단했어요. 주말이면 도시에서 온 손님들로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할매님 반찬 인스타에서 너무 유명해요. 직접 와보니 더 맛있네요. 젊은 손님들의 말에 복자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잘 모르는 노인네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영자가 알려준 대로 손님들이 사진 찍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유명인사가 되셨네요. 영자는 어머니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왔을 때는 지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활기가 넘쳤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도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수연이었어요. 정민이 다녀간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복자는 수연을 보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어요. 반찬통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밥 먹었니? 복자의 첫마디는 여전히 식사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님이 많네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수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복자의 성공이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컸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앉아봐. 차라도 한잔하자. 복자는 수연을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자가 차를 내왔어요. 수연은 영자와 인사를 나누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다시 돌아오시면 어떨까요? 지훈이가 많이 그리워해요. 수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복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훈이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으니 이대로 살고 싶어. 복자의 단호한 말에 수연은 놀랐습니다. 평소의 순한 시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복자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지훈이는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젠 내 삶을 살아야 할 때야. 복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어요. 그제야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렸네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복자의 생일에 워크숍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던 일, 식모처럼 집안일을 맡겼던 순간들, 모든 것이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되어 행복해.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연 덕분에 용기를 내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만 가끔 보여주면 좋겠구나. 복자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었어요. 지훈이도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좋아할 테니까요. 주말마다 모시고 오겠습니다.
지훈이도 할머니 음식을 먹고 싶어 해요. 수연의 말에 복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문득 복자는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있니? 수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요리도 서툴러서 지훈이가 맛없다고 투정해요. 수연의 말에 복자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특히 지훈이가 음식 투정을 한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 지훈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야. 복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가지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깻잎장아찌와 멸치볶음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던 것들이었어요. 수연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수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강인한 여성으로서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수연이 돌아간 후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면서도 지훈이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괜찮구나.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겠어. 영자는 어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모녀의 따뜻한 포옹 속에 오후의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방송 이후 몇 주가 지나 복자의 반찬 가게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관광버스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할매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동네 이장님이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자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자신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일손이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마을 주민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덕분에 복자는 더 다양한 반찬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작은 공장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자의 인생 2막은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결단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자의 반찬 가게는 복자 할매의 손맛이라는 브랜드로 성장했어요. 이제는 인근 대형마트에도 입점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작은 공장까지 마련해 지역 주민 10명이 함께 일하는 작은 기업이 되었어요. 토요일 아침 복자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했어요. 영자와 함께 반찬들을 차곡차곡 진열하고 있을 때 가게 밖으로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북적이겠네요.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이런 광경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문을 열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자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친숙한 얼굴들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복자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올 무렵 가게 문이 열리며 특별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민과 수연 그리고 지훈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단골이 되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지훈이는 키도 훌쩍 자랐어요. 복자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움이 가득한 포옹이었어요. 우리 강아지 왔구나. 보고 싶었어. 복자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이는 복자의 품에 안겨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를 만나는 날은 언제나 지훈이에게 특별했습니다. 할머니, 나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요.
지훈이의 말에 복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매번 오면 찾는 메뉴였어요. 복자의 손맛이 담긴 김치볶음밥은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럼 이리 와서 할머니랑 같이 만들자. 복자가 부엌으로 지훈이를 이끌었습니다. 정민과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어요.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기적으로 복자를 찾아오며 관계를 회복해왔어요. 부엌에서 복자는 지훈이에게 앞치마를 둘러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김치를 뚝뚝 자르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복자는 손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가게 할래요. 지훈이의 말에 복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손주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복자와 지훈이가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동안 수연은 조심스럽게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을 안내했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정민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적해졌을 때 복자는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가게에서 직원들과 놀고 있었어요. 수연과 정민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수연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어요. 뭔가 진지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제안이 있어요. 정민이 말을 꺼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듣기 시작했어요. 복자 할매네가 이제 큰 브랜드가 되었잖아요. 서울에도 분점을 내면 어떨까 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울의 분점이라니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요. 수연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복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직장 생활을 하던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다니요. 더구나 자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니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연의 진심 어린 말에 복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날의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자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잠시 후 복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새 앞치마였어요. 복자는 말없이 수연에게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그 의미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앞치마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받았습니다. 복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함께하자. 이제부턴 내가 우리 가게의 가족이야. 복자의 말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자도 수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가족의 울타리가 다시 한번 넓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앞에서 복자와 수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복자 할매네 반찬 가게 서울점이라는 간판이 반짝였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긴장되네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자는 수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우리가 함께니까. 문을 열고 들어선 가게 안은 아직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채워야 할 공간이 많았지만 그만큼 가능성도 컸어요. 복자는 가게 중앙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복자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새 가게에서 뛰어다니며 신이 났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정민도 주말마다 가게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다고요. 75에 시작한 작은 반란이 이렇게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는 그저 내 존재를 찾고 싶었을 뿐인데 그 여정에서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요. 복자는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요리를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식모가 아니라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